안녕하세요. 뮤직 매거진 뮤브 3회 시작합니다. 저는 뮤브의 진행자, 음악평론가 정민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악 콘텐츠 기획자 정연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 만에 뵙는 건가요? 네. 한 주 잘 지내셨죠? 날이 네. 너무 더워서. 그쵸. 너무 이게 이제 거의 열대야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 더워서 네.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날이 막 푹푹 찌고 그래서 맞습니다. 걱정이 많은데 듣고 계신 분들도 모쪼록 건강관리 좀 힘쓰셔야 할 때 아닌가 그런 맞습니다. 생각 들고. 자, 오늘도 특별한 손님 모셨습니다. 대중음악 웹진 이즘의 편집장이자 한국 힙합 어워즈 선정위원 장준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지금 현재 대중음악 웹진 이즘의 편집장을 맡고 있고요. 네, 이제 한국 힙합 어워즈에 2번 선정위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는 장준환이라고 합니다. 올해도 참여했잖아요. 예, 그쵸. 네네. 아무 내년에도 할 거고. 내년에 불러주시면은 아직 그 연락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네. 뭐 큰 무리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 그쵸. 내년에도 하는 거죠. 그쵸.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저희가 이렇게 또 무리한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게 어떤 생각으로 오셨어요? 근데 오히려 음. 지금 뮤브가 런칭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네네. 약간 지금 저는 이 기간이 백지고사 기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초반에 좀 자리를 잘 잡는 게 중요한데 그런 중요한 3번째 자리에 저를 맞아요. 불러주셨다는 게 너무 영광이지 않나. 지금 중책이에요. 왜냐면은 딱 이 오픈빨이라는 게 있잖아요. 원래. 그쵸. 처음에 지금 이 3회 정도 되면은 오픈빨 빠질 시기입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때 와서 딱 구원 투수처럼 도와준다는 게 참 저희로서도 참 감사하고 오늘 아주 중요한 막중한 임무를 하고 있다. 네. 이 프로그램에 이제 존폐 그렇죠. 제가 달려 있는 건가요? 네네. 네. 그쵸. 여기서 오늘 좀 신통치 않았다. 아. 그러면 좀 저희도 곤란합니다. 열심히 털고 가겠습니다. 네. 잘 틀어주셔야 됩니다.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재밌는 시간 될 것 같고 저희 방송은 매주 금요일 오후 1시에 올라가고 있고요. 스포티파이, 팟빵 그리고 애플 팟캐스트도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들으실 수 있고 SNS도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거든요. 매거진 _ 뮤브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팔로우하시고 뭐 좋아요 댓글 이렇게 남길 수 있고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소개한 곡들 플레이리스트처럼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의 음악 뉴스와 신보를 전해드리는 코너 뉴직 시작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준환 씨를 모시고 힙합에 대한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해요. 이 힙합 특집을 마련한 이유가 있는데 일단 우리 김반야 작가께서 힙합을 좋아한다. 젊은 청취자들이 네. 그 젊은 음악 팬들은 힙합을 좋아한다. 네. 그래서 힙합을 한번 다뤄야 한다. 저희한테 방송 시작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걸 언젠가는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특히 이제 초반에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얼마 전에 우리 음악계에서 가장 화제가 된 2 앨범이 있잖아요. 네. 빈지노와 이센스. 네, 지난 7월에 이제 빈지노랑 이센스가 앨범을 냈어요. 열흘 간격으로 나란히 앨범을 발표하면서 좀 힙합 팬들뿐만이 아니라 뭐 빈지노와 이센스를 아는 모든 리스너들이 조금 되게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요 먼저 2 앨범에 대한 소개를 민재 씨가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네. 이 앨범이요. 빈지노의 노비츠키 이게 7월 3일에 나왔고요. 이센스의 저금통이라는 앨범이 7월 13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빈지노 씨 앨범은 바나 레이블에서 나왔고 이센스 씨 앨범은 문 컴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 이분이 예전에 바나 레이블에 있었는데 회사를 새로 차린 모양이에요. 혼자서 1인으로. 빈지노 씨 앨범은 노래가 많습니다. 18트랙이고요. 58분. 그리고 이센스의 저금통은 13트랙 38분. 20분 정도 차이가 나네요. 타이틀곡이 빈지노 씨 앨범은 여행 어게인 그리고 라디오 2곡이고요. 이센스 앨범은 저금통입니다. 평가가 어떻게 나오나 좀 봤는데 일단 이즘에서 별 4개가 나왔어요. 네, 제가 썼네요. 이렇게 옆에서 들으니까 뭔가 좀 남이 쓴 것 같은 느낌이. 네. 제 입장에서는 남이 쓴 거죠. 그러긴 하죠. 준환 씨가 쓴 장준환 우리 편집장이 썼는데 별 4개를 부여를 했고 이 힙합 또 블랙 뮤직 전문 웹진이죠. 리드머에서는 별 4개 반을 줬습니다. 올해 앨범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아마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센스 앨범 같은 경우는
일단 리드머에서는 별 4개가 나왔고요. 다르지만 필자는. 이즘에서는 아직 안 올라왔는데 이거 우리 장준환 씨가 쓰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뭐 별점을 대략 몇 개. 스포일러를 좀 하자면은 네네. 별점은 4점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열심히 쓰고 있으니까 조만간 올라갈 예정입니다. 네, 빈지노 씨랑 앨범 평점이 같네요. 그렇게 하면 그쵸. 4점, 4점. 네. 그럼 사실. 이즘 올해 앨범에서도 경합을 벌일 수 있겠네요. 그쵸. 네. 2개 다 올라갈 수도 있고 맞아요. 2개 다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때 가봐야 아는 맞아요. 거죠. 열린 네네. 결말이다. 그렇죠. 네. 이거는 제가 스포일러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편집장이 확실히 이 밀고 당기기가 되네요. 조회수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네. 자, 빈지노 씨 앨범은 7년 만에 나온 정규 2집이고요. 한정판이 47,000장이 넘게 팔렸대요. 지금 같은 시기에 아이돌 그룹이 아닌데 47,000장이 넘게 팔렸다는 건 뭐 엄청난 판매량이 있고 그쵸. 이센스 앨범 같은 경우는 4년 만에 나온 정규 3집이었습니다. 빈지노 앨범과 이센스 앨범에 대한 트리비아를 우리 준환 씨가 준비를 좀 해줬거든요.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좀 소개를 하면은 이 노비츠키라는 게 농구 선수 이름이라고요. 델러스의 전설이죠. 네. 디르크 베르너 노비츠키. 예, 맞습니다. 실제로 이분이 농구에 관심 많아가지고 뭐 해설도 하고 그랬었다고. 네, 맞아요. NBA 그 개건 해설로 참여한 적이 있거든요. 네네. 최근에. 박진영 씨도 옛날에 했었는데. 그쵸?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커버에는 아내 이제 스테파니 미초바. 네, 그쵸. 그분의 어린 시절 사진이 있고, 이건 왜 써놓은 거예요? 24, 26 앨범 나온 지 정확히 11년 만에 발매됐다. 발매일이 평행이론인가요? 완전히 딱 같이 냈어요. 이거 의도를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의도된 건가요? 이거는 직접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모릅니다. 전 준환 씨가 이걸 이렇게 해놨길래 중요한 얘기인가? 의미가 있나? 그냥 신기해서 넣어놨는데 그걸. 뭐 분기점이 될 수는 있겠네요. 그쵸. 의미가 있죠, 나름. 아무튼 뭐 작곡진이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참여를 했고 이센스 앨범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디펜던트로 나온 앨범이고 네. 허키 시바세키 네. 이름이 발음에 유의해야 됩니다. 어떻게 더 유의해서 그러니까요. 발음을 해요? 정확히 시바세키라고 적혀있는데. 허키 시바세키라는 분이 프로듀서로 참여를 했는데 이분 소개 좀 간단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효도앤베이스의 드러머로도 활동하고 계시고 네네. 그 외에도 다른 앨범들 프로듀서로도 활동한 이력이 있으세요. 그 이제 009의 유유라는 앨범이 이제 또 굉장히 화제가 됐잖아요. 네네. 그 앨범도 이제 시바세키 발음을 좀 허키님이 허키라고 할게요. 네, 허키님이 네, 허키님이 이제 참여를 해서 굉장히 또 이제 호평을 받은 앨범이 됐죠. 사람을 곤란하게 하는 이름이네요. 그러니까. 잊혀지지 않습니다. 죄송한데 공중파에서 소개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곤혹스러운. 근데 진짜 음악 잘하시는 분이세요. 엄청. 뭐 이렇게 두 분이서 이센스하고 허키 이분하고 이렇게 음악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좀 뭐랄까 음악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쭉 만든 앨범이 이번 앨범이라고 들었는데 그래서 뭐 계획 없이 생짜로 만든 음악이다 그렇게 표현했다고 해요. 이센스는. 그래서 뭐 단순하게 나온 좀 올드스쿨 붐백 비트 중심으로 나온 앨범이고 이센스 씨는 이 앨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어차피 살다 죽을 건데 지금 좋은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전에 나는 밑 빠진 독 같았다. 계속 채워넣어야 하는 게. 근데 나는 밑 빠진 독인데. 그러니까 아무리 괴로워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과정으로 여겼는데 그러다 결국 결과를 못 보면은 그동안 애쓴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지 않냐. 근데 이 저금통이라는 건 밑이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작업 과정이 좋았고 또 사람들하고 나눈 대화가 좋았고 또 만난 사람들도 좋았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소중히 갖고 살겠다. 그런 의미를 가진다는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분이 누나가 있으시군요. 친누나. 이센스. 네. 힙합을 잘 안 듣는 누나인데 이 앨범 먼저 들어보더니 또 들어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해서 이 앨범 잘 나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관통하는 딱 그 말인 것 같아요. 이 앨범 진짜 힙합 안 좋아하는 사람이 들어도 진짜 힙합이다. 랩 잘하고 음악 좋다. 직관적으로 딱 느낄 수 있거든요. 네, 정확히 네. 제가 그렇습니다. 저도 힙합을 그렇습니다. 잘 안 듣는데 이센스의 앨범을 들었을 땐 네. 그냥 와 너무 멋있다. 랩을 너무 잘하고 딕션도 너무 귀에 잘 박히고 메시지도 직설적이고 네, 네. 정말 쉬운데 멋있는 앨범이다. 그러니까 첫 곡부터 사실 그렇잖아요. 그쵸. 첫 곡 딱 누르자마자 나오는 그 랩이 이거는
정말 모르고 들어도 랩 앨범이다. 네. 노 보스라는. 정통 힙합이다. 그래서 사실 뭐 오늘 우리가 준한 씨를 모신 것도 저도 그렇고 영경 씨도 그렇고 힙합에 그렇게 정통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쵸. 저는 사실 힙합이나 뭐 재즈나 이런 것들은 특정 분야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클래식처럼. 그래서 뽕짝을 좋아하시잖아요. 전 뽕짝을 좋아하죠. 뽕이 있는 그런 네. 음악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따 얘기하겠지만 전 빈지노 음악이 더 좋았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준한 씨를 이렇게 모셨는데 준한 씨 또 영경 씨 이 앨범 어떻게 들었는지 빈지노 앨범과 이센스 앨범 어떻게 들었는지 한번 얘기 좀 들어볼게요. 준한 씨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저는 이 두 작품이 전부 예상을 못했어요. 빈지노의 경우에는 내가 알던 빈지노가 맞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이센스의 앨범 같은 경우에는 와 여기서 옛날 스타일로 돌아간다. 뭔가 이제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이제 네네. 빈지노 커리어 중에서 제일 실험적인 작품이죠. 노비츠키는. 그쵸. 그리고 또 가장 개인적인 앨범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뭔가 대중에게 본인을 피력하거나 실력을 막 증명하거나 뭔가 그 뚜렷한 메시지로 뭔가 하고픈 말이 있다.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냥 테마 없이 7년간 떠올랐던 구상들 뭐 그런 메시지들 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모아놓은 앨범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되게 비슷한 감상을 갖고 있고 잘 만든 컨셉 앨범이고 빈지노의 디어 다이어리. 그러니까 결국 자기 삶을 그냥 돌아보면서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말을 내뱉고 자기에 대한 기록용으로 어떤 낸 앨범 같다. 이런 감상이었거든요. 제가 아는 뮤지션이 있는데 한번 여쭤봤어요. 제가 워낙 좀 힙합을 잘 모르다 보니 오늘 방송도 해야 되는데 두 앨범 어떻게 들었냐. 그래서 여쭤보니까는 빈지노 앨범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형 얘기를 계속 들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 음악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빈지노 씨가 하는 빈지노 씨의 얘기가 되게 재밌고 그 얘기들이 좀 와닿고 그래서 그 얘기를 이렇게 둘이 이렇게 마주 앉아가지고 듣고 있는 느낌? 그래서 되게 재밌었다고. 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는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디어 다이어리라는 표현도 그런 맥락에서 좀 개인적이면서도 그 얘기를 우리가 보고 있다는 네. 그런 재미. 그 이센스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러면? 저도 뭐 빈지노를 먼저 듣고 이센스가 나온 다음에 들었는데 좀 놀랐어요. 오랜만에 이런 음악을 듣는 것 같아서 정말 어떤 꾸밈이나 요즘의 어떤 감각적인 그런 음악이 아니고 진짜 막 내가 어렸을 때 들었던 그런 힙합 네. 음악들 강렬한 비트 또 랩도 그렇고 준하 씨는 어떻게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두 앨범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왜냐하면 너무 달라요. 네네. 근데 또 동시에 비슷한 점도 엄청 많거든요. 이게 그 이센스 앨범은 이번에 좀 이제 본인이 인정하는 래퍼들과 함께 피처링하고 그리고 이제 계획 없이 생짜로 만들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스핏 하잖아요. 이 또한 뭔가 빈지노처럼 뚜렷한 테마나 그런 콘셉트적인 면이 없어도 뭔가 자기 기호에 충실하고 뭔가 기본기에 대한 확신으로 이렇게 밀고 나간 앨범이라는 점에서 두 앨범이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다. 근데 이제 약간 조금 제가 표현을 하자면은 빈지노 음악은 사파 그리고 이센스는 좀 정파에 가깝지 않나. 네. 음악적으로 볼 때. 좋은 표현이다. 그죠. 둘 다 엄청난 매력적인 앨범이죠. 그래서 한 장을 딱 챙긴다면은 결국 뭐예요? 준한 씨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건 고민을 좀 많이. 어쨌든 개인적인 호불호의 영역이니까 기호의 영역에서 그쵸. 둘 다 좋은 작품인 거는 맞고 근데 나는 기호의 영역에서 이 앨범이 좋다. 이 얘기를 듣고 싶어요. 제가 고른다면은 저는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항상 무인도로 갑니다. 네, 무인도로 가서 그런 설정이 필요하군요. 그쵸. 그 좀 한계를 이렇게 좀 명확하게 두고 이 앨범만 계속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이센스 앨범을 들고 갈 것 같아요. 이유는요? 일단은 이번 이센스 저금통 앨범이 들으면서 또 듣고 싶고 계속 듣고 싶다. 뭔가 이 맛깔나게 랩을 하시잖아요. 굉장히. 그 부분에서 저는 이제 계속 돌린다는 전제하에 저금통을 뽑을 것 같다. 그런 랩을 듣는 재미. 그쵸. 영경 씨는요? 저도 이센스. 왜냐하면 저는 대중의 입장이 좀 강한데 빈지노 앨범 같은 경우에는 4번, 5번 정도 돌려야 이게 잘 만든 앨범을 조금 인지할 수가 있고 또 이 빈지노의 앨범은 이렇게 약간 앨범의 가치를 이해하기까지가 시간이 좀 걸리는 앨범 같아요. 그래서 한 번에 들었을 때 와 너무 좋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캐치한 멜로디도 사실 없거든요. 가사도 굉장히 좀 흘러가는 스타일이고 네. 반면 이센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멜로디가 직선적이고 비트가 굉장히 강렬해서 사실 음악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후킹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앨범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계속 듣고 싶어지더라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빈지노 앨범을 더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센스의 앨범을 들을 때 와, 랩 진짜 잘한다. 그리고 멋있다. 뭐 이런 건 있었는데 저는 아무래도 이 힙합 음악을 막 매니악하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 그 랩의 어떤 준환 씨가 얘기한 딱 그 지점 있잖아요. 랩의 재미. 그 랩을 듣는 그 재미를 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막 멋있고 이런 건 알겠는데 그 랩이 나한테 어떤 즐거움이나 어떤 감흥이 막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음악을 좋아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음악이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선율적인 측면에서 저는 이 멜로디의 어떤 감흥이 항상 컸던 사람이라서 그런 점에서 빈지노의 앨범이 사실 2장 중에 선택하면 빈지노 앨범인 거지 빈지노 앨범도 막 들으면서 그 정도로 막 눈이 번쩍 뜨이고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이런 노래는 진짜 좋았거든요. 빈지노 앨범 중에 뭐 트래블 어게인 뭐 이런 곡들은 진짜 팝송으로도 손색이 없다. 사실 빈지노 씨가 이런 음악 참 잘 만들었잖아요. 예전부터 뭐 부기온에넌도 있었고 뭐 나이키 슈즈도 있었고 아쿠아맨도 있었고 뭐 그 타임 트래블 뭐 이런 것들도 브레이크 같은 경우도 진짜 그건 멜로디가 없는 건데도 멜로디가 있는 것처럼 들리는 이게 저희가 따라 부를 수 있는 구간이 항상 있었죠. 네네. 아무래도 저는 좀 그런 음악들을 선호했기 때문에 빈지노 앨범을 더 좋아했고 그럼에도 저는 빈지노 앨범도 좀 길다는 생각은 항상 했어요. 들으면서 58분이니까 1시간이잖아요. 이렇게 1시간이 꽉 차는 앨범은 중간중간 이렇게 좀 루즈한 게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앨범은 좀 그런 것들이 두드러진다. 그런 생각이 들긴 했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이센스보다는 빈지노 쪽이 제 취향엔 더 맞았다. 근데 빈지노 앨범이 되게 선율을 중시하시잖아요, 민재 씨는. 제가 들었을 때는 빈지노 앨범이 그 부분에서 되게 어려웠어요. 선율이 명확하지 않고 굉장히 의식의 흐름대로 자기가 말하려는 그런 컨셉이다 보니까 그 음악 자체도 그 메시지에 어울리게 모호하고 애매한 그런 선율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앨범을 다 들어보셨다는 가정하에 뭐 예를 들면 캠프나 산소 아니면 체인지 이런 것들도 가사 부분에서 굉장히 그림 그리듯이 말을 해요. 뭐 체인지 같은 경우에도 단편적인 단어로 뭐 자신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기도 하고 되게 트리피 같은 곡 아니면 크라임 이런 곡도 주술적으로 되게 중얼거리는 게 있고 또 되게 한마디로 이지 리스닝으로 시작했다가 갑자기 뭐 앰비언트로 끝나는 이런 되게 좀 난해하죠. 정말 난해하고 실험적인 트랙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선율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굉장히 실험적인 앨범이라고 느껴져서 그래서 이렇게 좀 설명이 필요하고 몇 번씩 들어야 하는 앨범 같은 경우에는 어려울 수 있다 살짝. 맞습니다. 확실히 이전 앨범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빈지노 씨의 전에 있었던 뭐 정규 1집이나 EP나 이런 것들하고는 좀 다른 것 같긴 합니다. 준환 씨가 이 2장의 앨범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다면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둘 다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좋은 작품이 나왔고 맞습니다. 저는 여기서 좀 얻을 수 있는 교훈 같은 게 있었어요. 결국 중요한 것은 이제 오리지널리티가 아닌가. 자신만의. 그쵸. 이 두 앨범이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는 저희가 빈지노와 이센스라는 래퍼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특색이 굉장히 잘 드러나 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되게 반가워하는 이유가 그중 하나일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두 앨범을 보면은 Real Recognize Real을 언급하는 문구들이 조금씩 나와요.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현재 조금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한국 힙합 씬에 너희가 이런 앨범으로 그리고 오리지널리티로 증명을 해서 좋은 작품들을 내주고 이제 그런 신인 친구들이 약간 이렇게 보고 이렇게 뒤를 잘 따를 수 있도록 귀감이 될 수 있는. 그쵸.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앨범 단위의 가수가 될 수 있어야 사실 자기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뮤지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여전히 그렇죠. 아무리 뭐 앨범 시대가 아니라고 해도 그 노래 한 곡과 EP 한 장과 앨범 한 장의 차이는 확실히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트렌드를 파악하든 뭔가 기존 스타일을 고수하든 결국에 중요한 거는 주위 반응에 휘둘리지 말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음악을 좀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자신을 대표할 수 있는 사운드를 뽑아내는 것이 아마 이제 현재 씬에서 자신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방향이 제일 좋지 않나. 확실히 듣다 보면은 뭔가 이 앨범이라는 작업물에 대해서
하루 이틀 고민한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짜 몇 년을 계속 그 씬과 앨범이라는 거에 이제 골똘히 생각해온 분들이고 그런 게 되게 잘 담겨 있는 앨범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뭐 플리트우드 맥의 명곡 중에서도 Go Your Own Way라는 곡 있잖아요. 너만의 길을 가라. 네. 왜 이렇게 인자하게 말씀하세요? 정말 중요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렇게 힙합을 대표하는 지금 뮤지션이 나란히 앨범을 내서 또 서로 다른 색깔로 참 힙합 팬들뿐만이 아니고 음악 팬들에게 많은 힙합에 대한 관심을 좀 모으고 있지 않나. 그래서 참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빈지노와 이센스 앨범에서 노래 한 곡씩 듣고 오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빈지노 앨범에서 여행 어게인 피처링 커셔스 클레이고요. 이센스의 저금통 이렇게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빈지노의 여행 어게인, 이센스의 저금통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오늘 방송 뭐 힙합 얘기를 좀 해보자 하면서 막 회의를 하다가 영경 씨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요즘에 힙합계를 보면은 어떤 흐름이 있는 것 같다. 어떤 경향성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러면 잘 됐다. 한번 털어보자. 소개 좀 해달라. 나는 어떤 경향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는 아니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소개 좀 해달라 그랬더니 살짝 발을 빼면서 나도 그 정도는 알지 못한다. 아 그냥 한 말이죠 사실. 그랬는데 어쨌든 뭐 상반기에도 이렇게 쇼미더머니 또 뭐 고딩 래퍼? 고등 래퍼. 고딩이요? 고딩 래퍼. 고등 래퍼예요? 네. 일부러 웃기려고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네. 쇼미더머니 뭐 고등 래퍼 이 출신 뮤지션들이 앨범을 많이 냈잖아요. 네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쵸. 사실 저희가 빈지노 이센스 얘기를 많이 하긴 했지만 이 외에도 되게 굵직한 힙합 뮤지션들이 앨범을 많이 냈어요. 네네. 그래서 뭐 말씀하신 대로 쇼미더머니 출신에는 뭐 미라니, 페노메코, 원슈타인, 그리고 맥키드 이렇게 앨범을 또 냈고 고등 래퍼 출신으로는 애쉬 아일랜드와 노엘 도 이제 앨범을 냈어요. 네네. 그 외에도 뭐 서바이벌 출신 아니더라도 코드 쿤스트, 한요한, 뭐 다이나믹 듀오 같은 경우는 신곡을 발표했고 네네. 이태, 최성, 그다음에 얼라이브 펑크 이분은 프로듀서인데 그런 개성파 뮤지션들까지 다양하게 힙합 앨범을 냈어요. 그래서 뭐 두 분은 잘 들은 상반기 신작이 따로 있을까요? 준환 씨 뭐 어떤 앨범이 있어요? 일단 미라니의 앨범을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저는 그 미라니가 원래 이제 쇼미더머니 방송분을 보시면은 네. 굉장히 좀 이제 개그스럽고 약간 되게 좀 이렇게 귀엽고 그런 이미지로 소비가 됐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거기서 그루비룸이라는 프로듀서가 이제 미라니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같이 작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현재 지금 미라니가 굉장히 되게 독특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앨범으로 그 이미지가 확실하게 정립이 됐다. 저 들으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네, 아니 제가 알던 그 미라니가 맞나? 사실 제가 이제 기억하는 건 라미란 씨랑 맞아요. 이제 같이 콜라보하고 막 명탐정 이런 컨셉으로 코난 옷 입고 나와가지고 네네. 막 랩하던 시절이었는데 이번 앨범 진짜 추천을 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재밌는 앨범이다. 네. 래퍼로서 진지한 앨범을 보여줬군요. 네, 그쵸. 심지어 이번에 프로듀싱도 본인이 다 맡았더라고요. 굉장히 능력이 좋으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좀 눈여겨봐야 할 필요가 있겠네요. 저는 뭐 코드 쿤스트 앨범을 워낙 좀 즐겁게 들었어요. 네. 사실 이분이 요즘엔 방송에서 워낙 활약을 하시니까 그래서 앨범은 언제 나올까 생각했는데 앨범이 굉장히 잘 나와서 방송을 그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앨범을 집중력 잃지 않고 좋은 작품을 내는구나. 이분의 이전 앨범들처럼 좀 감각적이고 또 대중적인 면도 분명히 있고 저 같은 힙합에 약한 사람들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그래서 매력적인 앨범이었어요. 그래서 참 이분은 앞으로도 좋은 작품을 계속 이렇게 발표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뭐 코드 콘스트도 내고 이렇게 다양한 형식의 앨범들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국힙 살펴보면 아직도 여전히 싱잉랩, 이모랩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멜로디 중심적이어서 그런지 이제 민재 씨 같은 이런 리스너들도 되게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앨범들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뭐 방금 말씀하신 미라니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싱잉랩으로 유명했죠. 유명했나요?
네, 뭐. 제가 많이 들었던 건 약간 싱잉랩 위주였는데 그쵸, 이번 앨범에서 싱잉랩 비중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뭐 Make You Mine 정도? 요 정도가 싱잉랩이라고 볼 수 있고 굉장히 정통 힙합에 가까운 앨범을 냈다고 생각을 하고 뭐 PH1, 애쉬 아일랜드 여전히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많은 싱잉 이모랩 위주의 래퍼죠. 뭐 이모랩 같은 경우에는 한요한 씨도 이제 상반기 앨범을 냈어요. 뭐 일각에서는 싱잉랩이 힙합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도 많았는데 제가 준하은 씨한테 궁금한 게 있었어요. 네, 싱잉랩을 힙합으로 볼 수 있는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근거를. 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의견을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일단 싱잉랩이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준하 씨는. 네, 왜냐하면 그 싱잉랩이라는 표현이 나오기 전부터 이미 랩에다가 멜로디 섞어서 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하고 있었던 흐름이거든요. 이제 그게 단어가 생기면서 그게 좀 본격적인 장르처럼 여겨지기 시작한 것 때문인 것 같은데요. 제가 요즘에 싱잉랩을 봤을 때는 과거에 이제 발라드 랩이라는 게 좀 유행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이제 래퍼가 나오고 이제 그 훅을 해주시는 이제 싱어분이 나와서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노래를 하는 구조를 취했었는데 요즘에 이제 싱잉랩이라고 하는 아티스트 분들은 이게 이제 합일이 됐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랩을 하면서 멜로디도 이렇게 섞으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면에서는 제가 봤을 땐 최근 싱잉 랩 하시는 분들이 전반적으로 만능 엔터테이너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다. 대신 근데 이거를 싱잉 랩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그냥 그 좋은 음악 하시는 분들이 자기만의 그 스타일로 하는 거지. 이거를 막 누가 싱잉 랩이네 이런 식으로 막 평가하는 거는 조금 애매한 지점에 있지 않나. 그냥 어떤 스타일이나 트렌드의 변화다. 예, 그쵸. 옛날로 치면 에미넴이 나와서 스탠 부르면서 랩도 하고 다이도 파트 자기도 부르고 그러는 거죠. 그게 지금의 어떤 경향이라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쵸. 그게 지금 뭐 드레이크라든지 뭐 포스트 말론이라든지 이런 해외 래퍼들이 지금 약간 그런 경향인 거고, 그쵸? 그쵸. 제가 이영경 씨한테 궁금한 거는 우리가 싱잉 랩 얘기하면서 이모 랩도 얘기했단 말이에요. 싱잉 랩은 솔직히 잘 모르는 사람도 알 것 같아요. 왜냐면은 랩하면서 싱잉 한다 알 것 같은데 이모 랩이라는 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모나 이모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죄송한데 맥이 확 풀리는데.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네. 이모 랩. 원래는 이모가 이제 이모셔널의 약자예요. 그래서 뭐 펑크에서 파생한 이모코어라는 용어가 있듯이 그런 데서 차용한 되게 이모셔널한 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게 쉬울 것 같은데 요즘에 이모라는 말이 뭐 포크에도 붙고 이모 포크 이모 포크 있고 이모랩 있듯이 굉장히 감성적인 선율과 약간은 어두운 음울한 그런 멜로디를 갖고 있는 그런 음악 위주의 힙합 장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은데 뭐 대표적으로 해외에서는 릴 우지 버트랑 이제 주스 월드 그렇게 조금 굉장히 감성적인 그러니까 보통 힙합 하면 약간 센 래핑과 어떤 강렬한 뭐 베이스 비트 이런 걸 생각하는데 정말 래핑을 삭제하고 오면 너무 선율이 괜찮은 그런 팝송이라고 여겨질 만큼 그런 멜로디를 좀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모 랩이라고 하죠. 그 막 엄청 밝고 뭐 경쾌하고 이런 것보다도 약간 내 안에 있는 고통, 뭐 외로움,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국내에서도 이제 그 애쉬 아일랜드랑 이제 시잼이 이제 이모랩을 시도하면서 굉장히 또 많은 이제 사운드 클라우드에서도 래퍼들이 시도하고 있고 거의 주력 장르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이 이모랩에도 아까 말씀하셨던 노래처럼 이제 멜로디를 섞어서 랩을 하는 그런 위주의 음악들도 되게 많아요. 예전보다 좀 장르를 이제는 세분화하고 좀 디테일하게 구분을 하다 보니까는 뭐 싱잉 랩도 있고 뭐 이모 랩도 있고 하는 건데 옛날로 치면 그냥 다 힙합인 거예요. 그렇죠. 뭐 옛날로 치면 다 락인데 이 락에서 뭐 어떤 락이다 다 이런 분류를 했던 것처럼 지금 그런 분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결국 그렇게 하는 건 또 그만큼 힙합 음악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일 거라고도 보고요. 이 대목에서 지금 준한 씨한테 좀 들어보고 싶은 얘기가 요즘 힙합의 경향은 좀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굉장히 많은 음악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조금 이렇게 눈여겨볼 수 있게 콕콕 좀 찝어낸다면 세 가지 키워드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는 이제 하나 말씀드렸던 싱잉 랩.
이제 싱잉랩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쇼미더머니나 고등 래퍼 같은 서바이벌 프로그램 이런 경연곡들이 차츰 입소문을 타면서 이제 대중화 성향을 띠게 된 흐름을 얘기할 때 자주 사용되는 문구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힙합이라는 장르가 뭔가 세대를 막론한 범대중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이제 좀 잘 짜여진 K-팝 시스템처럼 산업화 과정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대중성을 획득하고 차트에 오르려는 시도가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고 네. 그리고 이거를 이제 과거에는 조금 이렇게 차트에 오르고 막 그렇게 하는 게 보기 안 좋다 하는 흐름이 있었다면 지금은 하나의 약간 분파로 인정을 받고 이제 지지를 받는 그리고 네. 많은 사람들이 시도하고 있는 장르가 되었다. 이제 뭐 유명한 분들로는 프로그램 출신 아티스트 분 중에 최근엔 비오와 빅나티가 굉장히 활약하고 있죠. 차트에서. 뭐 거의 K-팝 가수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 정도의 인기. 그렇죠. 근데 사실 음악을 들어보면 힙합이라고 보기 좀 애매할 정도로 아예 그냥 발라드 R&B 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 예전에 막 힙합이라고 하면은 막 어렵다, 막 나 랩 모른다, 막 이렇게 네. 되지만은 비오나 뭐 빅나티 음악 들으면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라디오에서도 신청곡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비오의 자격지심 이런 노래들. 그쵸, 그쵸. 그런 면에서 이제 굉장히 그런 흐름이 대두되고 있다. 해외에서도 이미 그러니까 힙합이 팝을 대체한 지 오래됐죠. 그런 과정이 이제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UK 드릴이라는 장르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UK 드릴. 네, 이건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전혀 모르겠어요, 뭔지. 그쵸. 드릴? 네네. 드릴로 뚫는다는 뜻인가 그러니까, 이런 인상이 먼저 들잖아요. 일단 드릴 음악은 그 드릴처럼 이렇게 뚫는 그런 거에서 이름이 착안된 건 아니고요. 네네. 이제 드릴이 원래는 이제 갱단 용어예요. 이제 보복하겠다 이런 오. 속어를 이제 따와가지고 그 장르가 이름이 붙여지게 된 건데 이런 뭔가 역사적인 얘기는 조금 접어두고 네네. 일단 음악 스타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일단 기본적인 트랩 음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트랩인데 거기에 이제 일촉즉발의 뭔가 범죄 분위기가 들어가고 갱스터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쵸.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뭔가 불규칙한 박자가 대두되면서 상당히 빠르게 다다다다다다 박자가 치고 나간다. 그래서 뮤직비디오를 보시면은 그런 갱단 문화의 반영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조거 팬츠 입고 나오고 복면 쓰고 이렇게 떼거리로 나와가지고 이제 사람들 막 위협하듯이 이렇게 막 노려보고 그런 문화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죠. 근데 그런 곡이나 어떤 비디오는 아주 대중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쵸. 근데 이게 작년에 이제 쇼미더머니에서 네. 거의 대부분의 래퍼들이 드릴을 들고 나가는 바람에 좀 유명해졌어요. 네.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뭐 창모나 그런 이제 조금 이제 아티스트들이 하나하나씩 아름아름 이렇게 시도하고 있던 장르기는 한데 뭔가 그게 기폭제가 돼서 터진 게 이제 작년도. 심지어 그 이제 블라세라는 래퍼는 네. 작년에 이제 멀티버스라고 멀티버스와 드릴을 합친 그래서 완전 드릴로만 이렇게 꾸린 앨범을 내기도 했거든요. 네. 그 약간 신인분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런 의미에서 눈여겨봐야 할 흐름이다. UK 드릴 역시. 그리고 네. 사실 우리는 그런 깽단 문화는 아닌데, 그쵸? 좀 그쵸. 우린 90년대 조폭 소탕도 많이 했고 서방파 다 총이 이제 저희는 규제가 되니까 우리한테 아주 와닿는 건 그쵸. 아닌데 또 잘 이식이 됐네요. 그니까요. 되게 신기하네요. 되게 신기한 점은 정말 앞서 말씀하셨던 싱랩 굉장히 대중적인 요런 음악과 함께 극단적인 드릴 음악도 같이 유행을 하고 있다는 게 그러게요. 좀 신기하네요. 아무래도 마이너한 편이라서 사람들이 이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렇군요. 그래도 찾아보시면 되게 좋은 음악도 많다. 네네. 세 번째는 이제 레이지. 레이지에 대해서는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것 같은데요. 좀 금시초문이에요. 레이지라는 게 결국은 R이죠. 그래서 레이지죠. 레이지. 그쵸. 영어로 할 때. 광란의 약간 이런 느낌인데 네네네. 그 플레이보이 카티가 이제 굉장히 유명하죠. 대표적으로. 이 분야에서. 플레이보이 카티를 우리한테 소개해준 사람이 준하 씨잖아요. 그쵸. 위켄드랑 네, 같이 제가 썼죠. 마돈나랑 이 위켄드는 알겠는데 플레이보이 카티 도대체 누구냐 그랬더니 그쵸. 너 그것도 모르냐는 식으로 저한테 아주 설명을 잘해줘가지고 요즘 핫한 래퍼입니다. 이거 모르면 큰일 난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막 공부했거든요. 아셔야 된다 하면서 네네. 제가 네.
일단 레이즈에 대해서 조금 또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요. 2020년 초반에 생겨난 갓난아기 장르죠. 얼마 안 된. 그쵸. 약간 EDM의 퓨처 베이스에서 볼 법한 그런 되게 미래지향적인 그리고 윙윙거리는 신시사이저가 대두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환각적인 사운드 터치를 넣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트랩이랑 되게 달라요. 그래서 글리치적인 면도 들어가 있고 목소리를 완전 하이톤으로 이렇게 변조시켜가지고 랩을 한다든지 그런 일렉트로닉 요소가 굉장히 대두되는 장르고요. 최근에 이제 CK가 힙합 레이블을 새로 설립하면서 김하온이랑 이제 합작을 냈죠. 그 앨범이 완전 레이즈 앨범이에요. 들어봐야겠네요. 네, 한번 들어보시면은 대충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로컬라이징이 되면서 이런 음악이구나 바로 캐치하시기 되게 쉬운 앨범으로 보시면 됩니다. 클럽에서 틀기 좋겠네요. 그쵸. 이런 느낌이면. 클럽에서 이제 네. 생각보다 분위기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쵸. 네네네. 클럽에서 틀면 이제 난리 나죠. 네. 하지만 또 이제 요즘같이 마약이 문제가 되는 시대에 발언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서. 네. 불필요한 얘기 하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소개를 쫙 들어보니까 뭐 싱잉 랩이다, 뭐 UK 드릴이다, 레이즈다, 참 몰랐던 얘기들. 그리고 솔직히 저는 김진표 막 주석. 김진표 주석. 요런 쪽인데 네. 뭐 플레이보이 카티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휘황찬란한 이름들 들으니까 저도 좀 공부 좀 해야겠다 그런 생각 더 들고 확실히 힙합이 이 젊은 세대에게 많이 좀 통용되고 퍼져 있구나.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힙합은 정말 음자랄이다. 이런 분들이 좀 음제에서 많이 들었던 음악. 그때 MC몽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힙합이 이 미국만큼이나 본토만큼이나 장르도 다양해졌고 뭐 다양한 작품들이 나오고 이런 걸 볼 때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힙합이 진짜 한국에 완전히 자리를 잡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놀랍습니다. 연경 씨가 추천곡 2곡 가져오셨는데 좀 곡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애쉬 아일랜드의 드롭탑이라는 노래 하나랑 PH1의 좀비스라는 둘 다 이제 싱잉렉 트랙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준한 씨의 설명을 먼저 듣고 저희가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 노래 들어보면 아마 이 장르에 대해서 조금 파악하기 쉽지 않을까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노래 좋더라고요. 저도 들어봤는데 아주 어렵지도 않고 귀에 잘 들리는 그런 힙합 곡이었습니다. 애쉬 아일랜드의 드롭탑 그리고 PH1의 좀비스. 애쉬 아일랜드의 드롭탑, PH1의 좀비스 두 곡 들었습니다. 준한 씨랑 이렇게 오늘 힙합 특집을 마련하면서 어쨌든 저도 그렇고 아직까지도 힙합이 좀 어렵다. 그런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늘 방송 어렵다.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방송 들으면은 최소 이런 래퍼들은 좀 챙겨갈 수 있도록 제가 좀 준비를 해달라고 부탁드렸거든요. 지금 힙합 씬에서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베테랑부터 좀 주목해야 할 유망주들 미리 알아뒀을 때 나중에 그때 이 사람 이런 식으로 나중에 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래퍼들 한번 좀 골고루 모셔가달라 얘기해드렸는데 소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중견 래퍼 3분과 이제 유망주 3분을 모셨는데요. 네네. 여기 자리에 직접 모신 건 아니지만 알아요. 오늘 알고 있습니다. 찬찬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분은 키드밀리. 키드밀리님 이름은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네. 네, 쇼미더머니에도 나왔고 그 전에도 이제 자기 작업물 확실하게 알리면서 신 사이에서도 굉장히 유명세를 탔던 분이잖아요. 그분이 아직까지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네. 최근에 정규 2집 이제 베이지를 냈어요. 그 외에도 이제 스윙스 사단에 있는 AP 알케미 이제 컴필레이션에도 참여를 하시고 최근에 또 싱글을 내셔가지고 뭔가 되게 그런 트렌디한 감각을 꾸준하게 유지하면서도 화려한 테크닉과 활동도 엄청 열심히 하고 계신 분이라서 한번 언급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진짜 리스펙하는 분입니다. 네. 이분 음악 멋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조금 개인 픽. 네. 이분은 조금 더 떴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가져왔는데 쿠기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외힙 트렌드, 그러니까 일명 외국 힙합이라고 하죠. 되게 빠르게 장착도 잘 하시고 랩도 굉장히 잘하세요. 뭔가 근데 약간 항상 크게 주목을 못 받는 것 같아서 작업물이 되게 좋거든요. 네네. 저 진짜 완전 좋아하는데 이번에
앨범이 나왔어요. 오. 그러니까 EP인데 네. 디프라는 EP고 거기 곡에 드릴도 담겨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프로팝 스타일의 그거가 이제 또 굉장히 지금 차트에서 핫하잖아요. 네. 네. 그거를 가져왔다. 네. 이분의 앨범을 들으면 요즘 힙합 트렌드는 좀 다 알 수 있다. 이런 느낌인 건가요? 그쵸. 게다가 조금 이제 제 사심이 섞여서 이분 걸 들어라. 알겠습니다. 어쨌든 또 네. 좋은 작품을 또 내시고 있고 그쵸. 오랫동안 활동도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를 일부러 밀어놨는데요. 네. 최근 씬에서 이 사람 모르면은 약간 국내 힙합 안 듣는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라보너 비트라는 분을 소개를 네. 좀 드리고 싶어요. 뭔가 되게 속된 말로 요즘 힙합 씬에서 가장 좀 간지나게 하는 되게 뭐랄까 쫀쫀하게 트랩 스타일을 구사하시는데 자기만의 세계가 굉장히 뚜렷해요. 이번에 앨범이 이제 트랩스타 라이프스타일이라는 앨범이 나왔거든요. 네. 앨범에도 트랩이 들어가네요. 앨범 이름에도. 그쵸. 완전 트랩스타. 자긴 트랩스타다. 네. 평이 굉장히 좋아요. 그 아까 앞서 말씀하셨던 리드모에서도 4점을 받았고요. 네. 뭔가 이제 그 외에도 피처링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고 그리고 듣는 맛이 있다. 되게 랩을 듣는 맛. 그쵸. 네네. 랩을 엄청 속사포로 하시는 분도 아니고 막 테크니컬하게 하시는 분이 아닌데 어떻게 하면은 맛있게 들리는지 아는 분이다. 만약에 관심이 있다면 꼭 한번 들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뭐 저도 준한 씨가 얘기해가지고 라보너 비트 뭐 다 들어봤는데 확실히 이 래핑이라는 게 진짜 예전하고 달라요. 이제는 뭐 너무나 멋있고 또 이분만의 색깔도 분명하고 그런 점에서 좀 감탄하면서 들었고 막 준한 씨한테도 전 솔직히 이게 한국말로 랍 오너 비트 이렇게 써있으니까 읽지 영어로 써있을 땐 이거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쵸. 제가 이거 들어오기 전에 다 확인했어요. 네. 이거 읽는 법 이런 것들을. 진짜 부끄러운 얘기지만 국내 힙합 안 듣는다 소리 나오고 생겼어요 이제. 그래서 참 멋있다고 생각했고 저는 키드 밀리 같은 경우는 태민 씨의 3집 앨범 중에서 일식이라는 수록곡이 있거든요. 그 계기 일식할 때 그 일식인 건데 키드 밀리가 피처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들을 때 키드 밀리의 랩을 진짜 인상적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와 이분 진짜 멋있다 그런 생각을 했던 뮤지션이었습니다. 네. 전 키드 밀리를 잘 몰라서 이름만 들어봤습니다. 패션 쪽에서 좀 유명하지 않나요? 그쵸. 스타일리시하고. 네. 이제 또 한때 딘드밀리라는 말이 네, 유행을 맞습니다. 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딘과 키드밀리님이 맞아요. 네. 입는 옷 스타일이 굉장히 맞아요. 일본에서 건너온 듯한 그 약간 되게 좀- 스트릿 패션. 그쵸. 그게 굉장히 또 화제가 됐었죠. 그랬네. 딘드 밀리 하니까 딱 생각나네요. 그때. 네. 그것 때문에 조금 이름을 알게 됐습니다. 그거 외에는 잘 모른다. 앞으로 들어야죠. 드밀리 정도는 안 돼. 뭐 네 들어봤다. 글자 중에 세 글자 아니까. 네. 네. 반절 넘게 알면 다 안 거죠. 아, 그렇죠. 네. 네, 어쨌든 키드 밀리, 쿠기, 라보너 비트 챙겨라 이렇게 되겠고 또 유망주들도 좀 소개해달라고 했죠. 그쵸. 아마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뭔가 유망주도 3분 모셨습니다. 네네. 첫 번째는 오이글리. 음. 되게 이름이 독특하죠. 오이글리? 오이글리도 네. 영어로 써 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 OYGLI 이렇게 돼 있는 거 가지고 이거 어떻게 읽는 거야? 물어보셨어요. 그랬거든요. 근데 오이글리라고. 이분이 이제 본명이 일교거든요. 그 일교를 영어로 이렇게 거꾸로 하면은 오이글리가 돼서 그래서 오이글리라는 장명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뭔가 그런 큰 작업물은 없는데 현재 씬에서 진짜 많은 관심을 받고 샤라웃도 받고 있어요. 이번 그 빈지노 앨범이랑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라보너 비트 앨범의 피처링으로 이제 참여를 했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고 발음이 되게 독특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독특하네 하는데 듣다 보면은 약간 더 듣고 싶어지는 그런 게 이제 트레이드 마크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게 베테랑 래퍼들도 포착을 한 거죠. 그래서 피처링을 부탁할 만큼 잠재력이 있는 뮤지션이라는 얘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99 네스티 키즈, 99 네스티 키즈로 그냥 편하게 읽겠습니다. 네. 네, 힙합씬에서 굉장히 보기 드문 혼성 듀오예요. 여자분, 남자분 이렇게 계시고요. 네. 이제 사운드 클라우드에서 왕성하게 활동하시면서 이름을 좀 알렸는데 최근에 이제 더 라이즈라는 이제 신인들을 모아놓고 네. 이렇게 뭐 다 같이 무대하고 그런 게 있어요. 유튜브 중에. 네네. 거기서 무대를 보고 나서 확신을 했습니다.
와, 이 사람들 이제 뜬다. 진짜 뜨겠다. 오. 이건 확신이다. 라이즈. 네. 네네. 찾아보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티키타카라는 곡을 했는데 그 말 그대로 정말 티키타카 이렇게 주고받는 랩이에요. 거기서 혼성이잖아요. 네. 되게 목소리가 서로 다른데 거기서 이렇게 또 주고받는 핑퐁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한 번 정도는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이 어떤 관계가 뭐 남매라거나 뭐 연인이라거나 이런 건 아니고. 아, 거기까지는 저도 잘. 네. 이게 정보가 별로 없어요. 아, 그렇군요. 찾아보는데. 그냥 뭐 남매가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쵸. 뭐 제가 좋아하는 릴체리 같은 경우는 골드부터랑 같이 하잖아요. 네. 그 친남매가. 제가 알기로는 그냥 이제 합이 맞아서 이렇게 팀을 결성했다고 들었고요. 그냥 지인. 네. 네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빼도 될 것 같은데요. 궁금했어요. 그렇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엠비드 잭이라는 최근에 알게 된 래퍼인데요. 네. 그 아까 제가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앨범 단위 작업물이 중요한 시대다.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앨범으로 뭔가 딱 확실하게 좋은 앨범을 들고 나와서 굉장히 거기서 우호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이제 QM이라는 래퍼가 설립한 나스카 레코드의 첫 번째 아티스트고요. 이제 전곡 프로듀싱을 프레디 카소가 맡았습니다. 근데 프레디 카소님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네네. 이분이 진짜 어마무지한 사람이거든요. 작업량이 일단 장난이 아니에요. 작년 12월부터 지금 전담으로 제작한 EP가 4장, 정규가 3장입니다. 허슬러군요. 네. 그 아까 말씀하셨던 이케라는 래퍼가 네네. 앨범을 냈잖아요. 네. 그 앨범도 이분이 만든 거예요. 정말요? 네. 진짜 대단하신 분이고 그 엠비드 잭 이분도 앨범이 굉장히 좋았다. 되게 독특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신인 래퍼들 중에서 조금 이제 뜨려고 하는 것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는 꼭 디플로님이 껴 계시거든요. 과거에 신스가 그랬고 네. 이번에 앨범에도 디플로님이 피처링으로 참여를 했더라고요. 엠비드 잭 앨범에. 예,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한번 언급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군요. QM이 되게 사회 비판적인 랩을 많이 하시는 분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그런 분이 설립한 이 레이블 소속이면 뭐 이분도 그런 성향이 있는지. 약간 좀 이제 컨설스한 거를 다루시죠. 네. 제 스타일입니다. 약간 사회적인 얘기를 한다든지. 네. 근데 QM님만큼 뭔가 그렇게 완전히 파고드는 타입은 아니고 이제 차차 작업물을 더 봐야죠.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오이글리 그리고 99 네스티 키즈 엠비드 잭 이렇게 세 분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추천곡도 2곡 부탁을 드렸는데 어떤 곡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은 한 분씩 골랐는데 네네. 라보나 비트의 이제 영보이라는 트랙이 있어요. 네. 마침 여기에 또 피처링으로 오이글리님이 계시기 때문에 한 번에 2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좋습니다. 네, 그런 의미로 골랐고요. 나머지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티키타카라는 곡을 제가 또 설명했으니까 바로 들어보는 게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골랐습니다. 이 노래 재밌더라고요. 99 네스티 키즈의 티키타카. 진짜 그 두 분의 티키타카가 막 눈앞에서 보이는 듯한 그런 노래였어요. 그래서 참 재밌는 곡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라브나 비트의 영보이 그리고 99 네스티 키즈의 티키타카. 라브나 비트의 영보이 그리고 99 네스티 키즈의 티키타카 듣고 왔습니다. 이번엔 최근에 발매된 노래 중에서 우리가 같이 듣고 싶은 추천곡 좀 소개할 건데요. 뭐 역시 마찬가지로 방송에서는 한 곡씩 전해드리지만 우리 뮤브 인스타그램에서는 각자 5곡씩 골라서 총 15곡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거진 _ 뮤브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준환 씨 추천곡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곡 가져오셨어요? 제가 가져온 곡은 이제 서사무엘 님이 이번에 4곡 담긴 EP를 내셨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들어있는 수록곡 2라는 곡입니다. 뭐 사실 근데 서사무엘님은 애초에 음악 잘하기로 정평이 나 있어서 그냥 믿고 듣는 거죠. 그리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 서사무엘님 특유의 발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음이라기보다 창법이 되게 스토리 이야기해 주시듯이 동화책 읽어주듯이 그렇게 해주시는 게 있는데 이번 곡에서 그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잘 들렸다. 네, 한번 들어보기를 권합니다. 서사무엘 씨도 참 음악한 지 벌써 몇 년이 됐는데 저도 이번에 들으면서 이제 목소리 같은 것들이 목소리나 어떤 음악의 깊이가 예전보다 확실히 훨씬 더
깊어졌다. 네. 그래서 이 두라는 곡도 참 매력적이더라고요. 저도 아주 잘 들은 곡이었습니다. 서사무엘의 두. 연경 씨는 어떤 곡 추천하시겠어요? 저는 이제 간만에 아이돌 들고 왔습니다. 네네. 있지의 브레티, 한국어로는 이제 나쁜 애라는 네네. 노래인데 오늘 힙합 특집이었잖아요. 네. 요 노래가 굉장히 랩으로 만들었으면 굉장히 멋있었을 것 같은 그런 비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계속 루핑이 되다 보니까 구성 자체는 단순하거든요. 네네. 3분이 채 안 되는데 되게 힙해요. 힙하고 비트도 너무 멋있고 프로덕션 자체가 되게 멋있는 곡이에요. 그래서 뭐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있지가 이번에 뭐 컨셉 그 이미지 같은 걸 봐도 그렇고 약간 힙합 느낌으로 네. 나왔더라고요. 모자나 뭐 바지 입은 것들도 네. 그렇고. 저는 이 연경 씨가 고른 거 보고 나 이 노래 잘 모르겠는데 이 다음 노래가 그쵸. 사이킥 러버잖아요. 저 그 노래에 완전히 감겨가지고. 사비가 완전 뽕짝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후렴 갈 때 와 이 노래 아주 빠져든다 그러면서 들었던. 네. 그래서 이 브레티 나쁜 애 그리고 저는 여기 살짝 묻어가지고 그 뒤에 사이킥 러버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다. 그러지 마세요. 너무 달라. 이 두 곡의 매력이 완전히 상반된 곡이라서 들어보시면 아마 이 어떤 곡을 더 좋아하느냐에 따라 우리 네. 방송에서도 연경 씨 취향일 수도 있고 제 취향일 수도 있고 이렇게 갈릴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노래는 싱어송라이터예요. 김푸름이라는 분의 사는 게 숨이 차도라는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김푸름 씨는 나이가 아주 어려요. 2006년생. 2006년생이니까 계산이 안 18살? 돼요. 17살?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아직 10대 나이인데 제목이 참 심오하죠. 사는 게 숨이 차도. 네. 7월 24일에 나온 EP 타이틀곡이고요. 앨범 소개 보니까는 본인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우리들의 10대를 대변하는 이야기가 하고 싶었다. 그러니까는 이제 더 이상 아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10대 후반이니까 아이도 아니고 어른이라기에는 또 아직 아닌 그 모호한 경계 속 환절기 같은 시기를 열심히 헤쳐나가고 있는 저와 친구들의 언어로 불렀습니다. 저 이거 10대 보는데 맞나요? 오. 와, 저 이 문장만으로도 이미 너무 네. 좋다, 멋지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곡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써놨더라고요. 기쁨의 순간은 찰나고 늘 막막한 삶의 연속인 터널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고픈 제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달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곧 두렵던 날들을 넘어서 무사히 살아남을 테니 걱정 말라고 토닥여주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써놨는데 와, 참 생각도 깊고 어떻게 보면은 이분의 고운 그런 심성, 마음, 네. 또 섬세한 그런 표현들이 나온 노래가 바로 이 사는 게 숨이 차도라는 곡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약간은 위로의 노래, 물론 아주 어린 친구가 부른 노래지만 또 우리가 그 시절을 다 살아왔기 때문에 참 공감이 많이 되는 그런 곡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이 음악 자체는 또 굉장히 예쁘고 팝 사운드가 아주 예쁘게 잘 들어가 있는 멜로디도 좋고 그래서 이 노래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면서 골라봤거든요. 저희 추천곡 중에서 우선은 두 곡 먼저 들어볼 텐데 준환 씨가 추천하는 서사무엘의 두 그리고 연경 씨가 가져오신 있지의 브레티 나쁜 애 듣고 오겠습니다. 서사무엘의 두, 그다음에 있지의 나쁜 애 듣고 왔습니다. 뮤브의 세 번째 시간 장준하님과 함께 힙합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부터 추천하는 신곡까지 저희가 다 들어봤는데 오늘 준하 씨는 함께 하신 소감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그 되게 이렇게 현장에 와가지고 네. 막 이렇게 팟캐스트 하는 곳 막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니까 되게 뭔가 색다른 경험이었고 이렇게 또 두 분께서 너무 잘 끌어주셔서 재밌게 말하다가 가는 것 같아요. 네. 준환 씨가 오늘 설명 참 잘해줬고 네. 방송도 너무 잘하시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 듣고 막 섭외 오지 않을까. 딴 데보다 이제 저희한테 먼저 오셔야죠. 아니 아직 준환 씨는 갈 데가 있어요. 여기보다도. 우리보다 먼저 가야 되는 데가 있거든요. 네. 얘기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하나를 살짝 홍보하고 하자면은 저희 지금 대중음악 웹진 이즘에서 네네. 또 저희가 팟캐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진행하는 건 아니지만 저거 되게 게스트로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네. 거의 반고던데 반고정. 그렇죠. 용병이에요, 용병. 네네. 사람이 이제 없으면 바로 제가 가서 네. 이제 투입되고 이제 이즘 뮤직 클라우드라고 일명 이뮤클. 네, 이뮤클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은 감사하겠다 이 말 하면서 네.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가시면 안 되고요. 좀 더 남아있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니 준환 씨가 이 얘기 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네. 그 이즘 얘기도 할게요 가지고 당연히 해야지. 근데 거기가 우리보다 구독자가 10배는 많은데 여기서 홍보하는 게 도움 되겠니? 네. 왜냐면은 그렇잖아요. 이미 너무나 잘 되고 있는 팟캐스트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고 있고 또 거기 진행자 뭐 성욱, 수진 두 분 다 우리와 절친한 네. 관계고 동료들이고 맞습니다. 너무나 잘하고 있어서 저도 참 많이 참고하고 있는데 이즘 뮤직 클라운드도 많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남의 방송 홍보 열심히 해주는 거는 정말 드문 일이라는 거를 그쵸. 생색 한번 냅니다. 오늘 준환 씨랑 함께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방송에 관한 뭐 각종 후기나 의견 이런 것들은 뮤브의 팟빵 게시판이 있어요. 팟빵 게시판이나 뭐 스포티파이에도 댓글이 있고 인스타그램 오셔도 댓글 남기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남겨주시고 메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뭐 장문의 어떤 발전 제언 이런 거 아이디어. 있다면은 매거진 _뮤브 골뱅이 네이버.com 이쪽으로 메일 보내주셔도 저희가 참고할 수 있고 소식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 추천곡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건데요. 김부름 씨의 사는 게 숨이 차도라는 곡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날도 덥고 쉽지 않은 일들도 많고 해서 네. 사는 게 숨이 찰 때가 진짜 있을 것 같은데 이 노래 들으면서 많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뮤브의 오프닝송은 나상현 씨 밴드의 나상현 씨가 만들어주셨고요. 작가 김반야, PD 조알림, 진행의 정민재, 장현경이었습니다. 건강한 음악 생활 오늘도 뮤브하세요.